자, 반갑습니다. 독거투절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저는 여기 아르헨티나 엘 칼라파테라는 곳에 있고요. 남미에서 가장 큰 모레노 빙하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이틀 전에 피츠로이 산을 등반을 11시간 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틀째 좀 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계속 오지를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인터넷 환경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아까 아침에도 라이브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전파가 너무 됐다 안 됐다 된다 안 됐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끊겨가지고 결국에는 라이브를 좀 실패해가지고 독거투절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예측이 무의미하다라고 제가 연초부터 작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뭐 금리 인상이 올해 금리 인하가 올해 4번일 것이다, 2번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봐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 영역에다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모든 예측들이 거의 이제 무의미해지고 있고, 이번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여러 월가에서도 얘기하는 게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평가절하했다. 쉬운 게 아니었고 그냥 딜에 대한 그런 영역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진심이었구나,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여의도라든가 월가라든가 또 그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본따서 자기 의견 얘기하는 한국 유튜버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만의 그 주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공부를 하신다는 거는 유튜브 보고 공부한 게 아니고 책을 보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톡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1000명 좀 안 되는 규모의 단톡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곳에 오시면은 총 31권의 책들 커리큘럼이 쫙 있거든요.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본인 성장한 것을 좀 느껴보시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현역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본업이 있고 주식 투자를 겸업처럼 하고 있거나 그냥 심심풀이 땅콩을 하신 분들 많은데, 진짜 대충 그렇게 주식 투자를 공부 안 하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익률도 대충 나와요. 한두 번 정도는 수익률이 잘 나올 수도 있을 때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는 이 시장에서 내가 승리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2023년 8월부터 이제 단톡방을 시작해가지고 벌써 이제 31권째 책까지 읽으신 분이 나왔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단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오랜만에 단톡방에 대한 그런 프로모션을 하는데,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올려주시는 그런 서평 같은 거, 그런 것도 열심히 또 보셔서 또 자극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전에 읽었던 책이라면 복습도 되고,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그런 시황에 대한 코멘트라든가 뉴스들, 그리고 우리가 이 단톡방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부해가면서 세상을 같이 공부해가면서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큰 돈보다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정말 일확천금 큰 돈을 벌고 싶어서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그게 복권 사는 것만큼 쉽지 않다는 거, 그거를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인지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큰 돈을 벌고 또 큰 돈을 잃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마다 많은 정보들을 올려드리는데 정말 요즘 들어서 혁신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은 미국에서 온 게 아니고 중국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 3년 전부터 이제 독거투절지를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많이 했었고, 너는 차이니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는데, 진짜 중국을 그동안 공부하지 않고 폄훼해서 봤던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다 쥐어 터졌어요. 이미 지금은 좀 늦었다고 저는 보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걔들이 어떻게 나가는지는 눈여겨봐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 듣고 이제 콧방귀 끼신 분들 많겠지만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장 경계하고 있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왜 관세라는 걸 때리겠어요. 65%까지 때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렇게까지 때리진 않겠지만 가장 두렵고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온 거죠. 그걸 또 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도 손자병법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열심히 그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인데, 중국이 기술국기를 했잖아요. 지금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5대 상품들 보면은 자동차, 전자기기, 조선, 정유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똑같이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아요. 이것만 보면은 왜 우리나라가 되게 힘들어졌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중국의 무역 규모라는 게 우리나라의 5배가 넘기 때문에 더 이 물량 공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테무, 시인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뭐 1불, 2불짜리 그런 잡스러운 것도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들 이런 쪽들도 되게 많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기술의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저렴한 것부터 진짜 인공위성까지 우주에 쏘아 올리고 달 뒷면까지 촬영을 미국도 못한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요즘 들어서는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저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65%뭐 이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생활 속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고 진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 제품 하면은 뭐 샤오미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많이 스며들었어요. 제가 지금 저를 지금 찍고 있는 오디오 포켓 3 같은 경우에도 중국 재고, 그리고 마이크도 중국 재고, 그리고 제 핸드폰 갤럭시 23 울트라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부품들이 중국에서 왔죠. 예전에는 갤럭시가 출시가 될 때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부품 수혜주들 이런 것들 막 찾아다녔거든요.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 기업들, 등록 기업들 이런 것들의 수혜주들을 막 찾아다녔고 공급하는 그런 라인 뭐 이런 것들 탐방도 가고 얼마큼 수주에 있냐 이런 것들 막 찾아다니고 그랬던 게 그런 게 한 10년 전쯤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수많은 부품들을 중국에서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비아냥도 있냐면 삼성전자가 이제는 무슨 첨단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중국 부품들 들여와서 베트남에서 조립하는 조립업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더 이상 말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따라온 상태고,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를 아침마다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미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하게 칼질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 6조 달러 이상의 엄청난 돈을 주무르는 거대한 집단이거든요. 거의 뭐 빅세븐 이런 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조직이란 말이에요. 빅세븐은 시총은 6조 달러가 넘어가긴 하겠지만 뭐 투자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6조 달러가 넘어가지 않거든요. 우리 팬데믹 처음에 터졌을 때 처음에 1조 달러, 2조 달러 이렇게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의 수준을 1년에 6조 달러, 이제 3배나 되는 그 수준까지도 이렇게 주물르는 집단이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미국의 GDP가 30조 달러가 좀 넘거든요. 30조 달러가 좀 넘을 텐데 그 중에서 6조 달러면 상당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엄청나게 이 정부 재정을 지출을 확장적으로 완화적으로 하면서 국가 GDP를 이제 끌고 왔던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 트럼프 이 정부가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근래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 칼질을 여기저기 막 하고 다니는 그런 측면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이게 GDP 성장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그 집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게 가시적으로는 언제 성과가 날지 모르겠어요. 뭐 3분기가 될지 4분기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향을 미칠 때가 곧 올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미국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정부의 재정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거를 줄이려고 하는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부가 엎어지거나 망가지면 다른 나라들이 다 힘들거든요. 그리고 국채를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죠. 한 8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무너지게 되면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GDP가 13위 정도 되는데 글로벌리. 그런데 국채 규모는 8위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300억 달러 정도가 안 되거든요. 한 190조 정도? 한 200조 정도? 우리나라 총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한 30% 정도가 그 미국 국채에 사는데 이제 쓰이고 있는 파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제가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거든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엘칼라파테에 있는데 밀레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지 1년 한 2, 3개월 됐어요. 밀레이 대통령을 보면은 미국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밀레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사정의 칼날을 이렇게 펼쳤거든요.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르헨티나에 한 18개 정도 있는데 이걸 반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뭐 공공일자리라든가 막 이런 것들 다 잘라버리고 거의 뭐 정부랑 관련 있는 사람들을 한 10만 명 이상은 잘라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2차, 3차로 연결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게 탁 잘라져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2023년도에도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2024년도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실업률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빈곤율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빈곤율이 55%?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는 장점이긴 한데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 계층들, 갖고 있는 사람들만 부자가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소화,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상당히 강세가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페소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페소화가 없는 서민들,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중하위층이 몰락하게 되고 돈 있는 사람들만 잘 살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즘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소고기를 못 먹어요. 아르헨티나 건국한 지가 200년이 넘었으니까 1800년대 20년 뭐 이 정도쯤에 건국을 했거든요. 중남미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그때쯤 이제 건국을 했어요. 그런데 건국 이후로 처음으로 닭고기 소비량이 소고기 소비량을 능가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닭고기가 1kg당 소고기보다는 반값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고기 살 돈이 없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저도 처음에 8월 달에 처음 여기 아르헨티나 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소고기가 그래도 가격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고기 살 때 살짝 생각을 해요. 옛날에 남아서 버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라면에도 넣고 너무 많으니까 싸니까. 근데 지금은 야 그래도 적당하게 먹을 만큼만 사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아르헨티나 사람들 집에 오면은 뭐가 있냐면 옆에도 뭐 이런 게 있는데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베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아사도라고 하는데 아사도 시설들이 어디 가나 다 있어요. 뭐 캠핑장이든 어디든 다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진 상황인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밀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면서 아르헨티나 경제가 좋아진 면도 있죠. 좋아진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힘들어진 부분도 있다. 실업률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라든가 이런 실마리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굉장히 깡패 짓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린란드라든가 파나마라든가 콜롬비아한테도 그렇고 뭐 가자지구도 그렇고 자기가 뭔가 있어고 챙길 수 있는 곳이라면 다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 다가 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미국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하면 괜찮아 안정돼 있어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한테까지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주권국가인데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국주의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전에 우리 학교 때 배웠잖아요. 윌슨 우드로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답게 모든 것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 판단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미국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미국에 들어가서 뭔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뭐 아프간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뭐 베트남전도 그렇고 미국에 들어가서 제대로 이 나라를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특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2,000명이 넘는 미군들이 죽었고 2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을 퍼붓지만 어떻게 보면 게릴라전에 실패를 했고 또 새로운 정보를 수립을 할랑말랑 했는데 결국에는 잘 안 됐고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이게 만약에 가자지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쳐보세요. 미국이 들어가서 뭔가를 친미 정부를 만든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 방식이 굉장히 투박했었고 실패했다.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미국이 정말 해결사로서 역할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비슷한 연장선으로 지금 반미 감정이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글로벌 관세든 뭐든 간에 미국이 저렇게 깡패치게 하고 있고 꼬장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좋아할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다들 지금 미국을 싫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트럼프를 싫어하는 비중이 제일 높더라고요. 거의 90% 정도가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그래도 트럼프를 좋아하는 좀 극우 성향의 분들이 우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30-40%는 트럼프를 좀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트럼프가 우리한테 어떤 행동을 할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해서 흑자로 돈을 벌어서 해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나라를 트럼프가 일단 싫어한다고 아주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돈은 찍어내는 벌어내는 기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때를 가장 먼저 때려 맞을 뻔했던 캐나다랑 멕시코도 지금 미국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당연히 안 좋겠죠. 애국 소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거세게 반발한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만약에 관세를 이제 곧 얻어맞겠죠. 때려 맞으면 우리나라도 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해질 것 같아.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이후부터
약달라야 되는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뭐 사실 취임 전에는 트럼프는 이제 장사꾼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을 위해서 약달러를 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까지 취임 이후로 한 번도 약달라야 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얘기 드렸지만 트럼프의 정책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연결돼 있냐면 강달러와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뭘로 투자하겠냐? 달러로 투자. 달러를 사서 들어와야지. 왜냐면 미국에서는 달러가 통용된 나라지 원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유로가 통용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세라든가 이민 정책 같은 경우에도 관세를 올려버리면 인플레에 자극되는 요인이 반드시 저는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민 같은 걸 막아버리면 역시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이거는 금리 인하를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 된 거죠. 그러면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금리를 따라서 돈이라는 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 생각을 해봐도 미국은 상당 기간 동안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는 강달러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이제 금리를 한 번도 못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이제서야 나오더라고요. 원래 트럼프 전에는 4번 정도 내릴 것이다. 이런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지금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지금 관세 전쟁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3월 14일 정도쯤 되면은 이제 미국 정부 부채 협상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부의 또 재정 절벽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트럼프도 그런 건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좀 이렇게 글로벌리 전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좀 받아내면 국가를 좀 채워오면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잖아요. 본인의 운신의 폭도 늘 수가 있고 이 거의 이제 신용불량자 수준의 그런 정부 재정 상태를 바이든 옐런 정부가 만들어 놓고 나가버렸잖아요. 엿먹어보라 하고 이렇게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라도 바이든 정부가 진짜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진짜 관세에 진심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뭐 딜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딜이라는 거는 서로가 윈윈하는 게 딜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관세를 매겨도 트럼프가 승자. 왜냐면 국가는 채워지니까. 그리고 관세를 안 하고 뭐 다른 것들,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마약 이런 것들 다 핑계죠.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코에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그런 경향이 되는 거죠. 알아서 니들 국경에서 단속해라. 멕시코든 캐나다든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윽박질러 가지고 그냥 뭐랄까 상황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딜의 영역이 아니고 그냥 꼬장의 영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전 정권들, 그 미국 대통령들의 이전 정권들의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한 자가 되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극빈자층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도 거기 있는 교민분이 원래 거지들 중에서는 아시안은 없었는데 아시안들도 보일 정도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그 사람들이 코카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과거 대통령들의 그런 정책적인 실패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펜타닐, 코카인 이런 마약들로 이렇게 쏠리게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좌 정권이든 우 정권이든 뭐 대통령들이 다 못한 거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진짜 원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트럼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관세 전쟁을 펼치고 WHO도 탈퇴하고 기후협약도 파기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타노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뭐 지역적으로 가자지구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킨다고 해서 스웨덴 할리몬이 트럼프한테 정말 상을 줄 거야. 노벨 평화상을 줄 거야. 저는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제국주의적인 그런 성향도 보이잖아요. 그린란드도 내 거 하고 싶다. 파나마도 내 거 하고 싶다. 멕시코만도 지금 아메리카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 야욕을 보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노벨 평화상을 주겠어요? 안 좋은 선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제가 보기에도 스웨덴 그 할리몬이 약간 좌파적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북유럽에 있는 나라는 약간 그런 성향이 조금 있죠. 복지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뭐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데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쪽에 사람들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잠깐 막 끊기고 막 이랬거든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인터넷이 잘 터지는 곳이 어딜지 모르겠는데 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오지에서. 하여튼 한국에 들어간 날은 3월 10일 정도인데 그때까지 열심히 일정을 잘 소화하고요. 한국에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제대로 올리실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